네, 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총 4가지의 목차로 구성을 해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숫자가 잘 안 보이시면 자료로 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우리 환경 관련된 통계 조사를 하고 있는 환경산업 통계조사입니다. 저희가 한번 쭉 그래프를 봤더니요, 최근 5년 동안 조금 정체되어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매출을 띄워놓은 건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 다 일자로 가고 있죠. 업태별로 구분을 해 놓은 건데 전부 다 동일한 수준으로 쭉 가고 있고, 예를 들어 특정 업태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것들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성숙한 산업에서 보통 발생되는 그림인데요. 우리 환경산업이 지금 현재 이 상태고요. 수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좌측 상단에 있는 차트입니다. 10년치를 한번 쭉 놓고 봤는데요. 자, 좌측 상단 차트 보시면은 2015년까지는 꽤 가파르게 오릅니다. 연평균 27% 성장하죠. 사실 이런 산업이 잘 없습니다. 2015년 이후로 연평균 성장률이 애석하게도 마이너스입니다. 오른쪽 표 한번 보시면요. 환경 부문 우리 환경 기업체가 이제 몇 개사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조사한 수치였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사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환경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보신 왼쪽, 오른쪽 있는 차트들을 2개 합친 것들이 우측 하단에 있는 차트입니다. 2개를 한번 겹쳐봤더니요, 우리 환경 사업체당 평균 수출액을 보았을 때에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출액이라고 하는 건 정체하고 있고 기업체는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조합하게 되면 평균 수출액은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애석하게도 우리 산업 자체가 지금 현재 약간의 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은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내수 산업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다 보니까 아마도 수출 확대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들을 위해서는 수출 경쟁력 확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이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한번 봤는데요. 우리 환경 상품의 수출액 동향들을 한번 쭉 봤습니다. 자, 왼쪽 차트에 보면은 이제 수출액이 나와 있고요. 까만색으로 이제 줄이 쭉 쳐져 있는데요. 이게 바로 무역 경쟁력을 나타내는 이제 무역 수지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 지표입니다. 언론에서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 5개월 동안 무역 수지가 적자다. 즉 수출보다 수입이 많다는 거고요. 수출 경쟁력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 환경산업은 무역 수지가 흑자인 건 맞습니다만 이 그래프가 이제 우하향하고 있죠. 즉 경쟁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출 경쟁력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뭐 이 시간에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TSI, RCA, MS라고 하는, MS는 뭐 마켓쉐어입니다. 네, 이러한 경쟁력 분석 지표를 모두 교차 분석을 해보니까 애석하게도 전부 다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기업의 수출 특화도도 좀 떨어지고 비교 우위도 좀 떨어지고 시장 점유율도 조금 떨어지는, 애석하게도 지금 3가지가 모두 다 안 좋은 상태이고요. 지금 제가 분석한 그래프는 2020년 데이터까지입니다. 2021년도 사실 분석했는데요. 조금 더 안 좋은 수준이고, 애석하게도 2022년은 조금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환경기업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 대상으로 데이터를 제가 직접 구매해가지고 분석해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우리 중소중견 환경기업, 대기업을 제외한 10만 5천 개사 데이터를, 이제 수출입 데이터를 구매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업들의 FTA 활용률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4년 동안 연평균 27%입니다. 즉 10번 거래하면 3번 정도는 활용하고 7번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타 산업이랑 비교하는 것들이 제일 적절할 것 같은데요. 타 산업에서의 활용률은 79% 정도입니다. 갭이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 전체 산업은 10개 중에 7개는 활용하고 있는데, 8개는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산업은 10개 중에 3개만 활용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뭐 이유는 너무나 많을 겁니다. 오른쪽에 약간의 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우리 기업들이 FTA 활용한 경험이 어떠시냐? 이런 부분들을 여쭤봤는데, 최근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활용해봤다? 이 기업들이 50%밖에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근 5년 동안 한 번이라도 써본 기업이 50%고요. 한 번도 안 써본 기업이 나머지 50%입니다. 사용해본 50%의 기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발표 때 언급되었던 FTA를 본격적으로 활용한다고 볼 수 있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 활용하시는 기업들을 봤더니요, 10%밖에 안 됐습니다. 즉 10개 기업 중에서 1개 기업만 FTA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FTA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걸로 통계로서 말해주고 있고,
설문조사로 말해지고 있고, 즉 어찌 보면 사실 가지고 있는 제도죠. 우리나라에서 이미 국가 간의 맺은 협정들인데 우리 기업들이 정해져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애석하게도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우리 기업의 원가는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타개할 수 있는 꽤 괜찮은 기회가 왔습니다. 아까 언급하셨던 RCEP이고요. 우리가 맺었던 가장 큰 규모의 FTA이고 또는 RTA라고도 합니다. 앞에 리저널 붙여가지고요. 네, 굉장히 큰 규모의 FTA이고 금년 2월 달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맺었던 FTA도 잘 사용하실 수 있고 RCEP도 잘 활용하시면 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까 언급 주셨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중 FTA도 있고 한 RCEP도 있겠습니다. 베트남 말씀드릴까요? 베트남은 한 베트남 FTA, 한 아세안 FTA, 한 RCEP 세 가지 중에서 골라 먹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RCEP 14개 국가랑 교역한 양을 한번 보았는데요.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추세가 중요하겠죠. 역시나 보면은 무역수지, 저 연두색 줄 보이시죠? 저 연두색 줄이 가파르게 하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애석하죠. 자, 두 번째로 주요 교역국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뭐 누구나 다 예상하듯 중국이 제일 많고요. 베트남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14등에 일본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뭐 우리 만성적인 적자 국가입니다. 다만 개선하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들별로 이제 분석한 표인데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자료로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경제학적인 뭐 내용들을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다만 그런 것들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역시나 연두색 줄인데요. 계속 우양하고 있구나. 네. 즉 수출 경쟁력이 점점 빠지고 있구나. 또 이제 수출과 수입이 거의 붙었구나. 이러다가 보면 무역 수지 적자가 되겠구나. 이런 우려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중국과의 RCEP 협정문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 대상은 환경 제품만 가지고 있고요. 전체 제품을 비교하는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별 의미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 환경 제품만 기준으로 한번 쭉 봤는데요. 보는 방법을 일단 말씀드리죠. 우리 환경 제품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513개 품목이었고요. 그 중에서 관세가 있는 품목과 없는 품목이 있습니다. 관세가 없는 품목은 RCEP 활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도 관세가 없으니까요. 근데 관세가 있는 품목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찾아보셔야 되겠죠. FTA를 사용하든지 RCEP을 사용하든지 확인해 보셔야 될 품목들이겠고요. 그게 422개 정도 됩니다. 자, 그 422개 품목을 기준으로 해서 2022년 현재 기준으로는 자, 이렇게 돼 있네요. 29%는 RCEP을 활용하면 관세가 이미 0이고요. 나머지 양어 중인 품목이 61개, 양어가 안 되는 품목, 중국이 막은 거겠죠? 10%입니다. 발효 10년 차인 2031년을 한번 보시죠. 완전 철폐 품목들이 29%에서 84%로 증가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런 우리가 맺었던 협정이요. 올해는 1년 차인데 내년에 2년 차 되면 관세가 떨어지고요. 3년 차에 또 떨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10년 차가 되면 슬라이드 다운 해가지고 관세가 거의 0에 수렴하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것들은 아이템마다 다르고요. 상황마다 다릅니다. 자, 베트남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녹색줄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밑에 깔려있는 거 보이시죠?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랑은 늘 무역수지가 적자였고요. 늘 저희가 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좀 보도록 할까요? 일본은 관세가 없는 품목이 우리 환경제품 중에서 361개나 되네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약간 팁인데요. 보통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그 국가의 관세율이 낮거나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경상품으로 제가 분석해본 결과 46개 품목만 관세가 있고요. 처음부터 관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 100%고요. 10년이 지나도 100%입니다. 물론 그 양어율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점 커지는 것들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베트남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가열차게 나가고 있는 시장들이고 경쟁력이 많은 시장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두색 줄이 조금 상단에 위치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그 줄 자체가 이제 좀 평평하게 가고 있는, 제가 추가적인 5년 전 그래프를 봤을 때에는 우상향이 아주 드라마틱했거든요. 지금은 약간 평평하게 가고 있는. 자, 베트남 보시죠. 한눈에 보셔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RCEP 활용하는 것들 괜찮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네.
이런 방식으로 제가 여러 가지 국가를 이제 다 분석을 해보았고, 그 중에서 이제 자료로는 이제 주요 5개국 정도만 정리를 좀 해보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좀 해본 표를 뒤에다가 남겨놓았습니다. 22페이지고요. 14개 국가 모두 다 조사를 했는데,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2022년에 알셉 활용하는 것들도 당연히 유리하죠. 다만 10년 정도 지난 발효 10년 차에 돼버리면 당연히 알셉 활용하는 게 유리한 경우의 수가 많아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중 FTA랑 한 알셉을 비교한다고 하게 되면 한중 FTA가 대체로 유리합니다. 만 그거는 이제 좀 있으면 뒤집히고요. 국가마다 티핑 포인트가 좀 차이가 있는데 확연하게 10년 차가 되어버리면 알셉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무조건 유리한 이유를 아까 원산지 누적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거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알셉 우리가 활용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참고로 아셔야 될 거, 우리나라랑 맺은 이런 알셉 국가들이 우리나라랑의 FTA가 다 있습니다. 일본만 빼고 전부 다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싹 다 비교 분석한 표가 나와 있고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어서 요거는 이제 자료로 좀 대치를 하도록 하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기업분들이 알셉을 직접 활용하실 때에 뭐 예를 들면 우리 서울세관에 가셔서 질의하셔도 좋고요. 또는 뭐 저희 오피스에 이제 멤버들한테, 저희 관사들한테 물어보셔도 좋고요. 네. 5가지는 좀 기억하고 가시죠. 뭐 앞에 건 자료로 있으면 되는데, 자, 우리가 알셉 활용하려면 요 5가지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나라가 모두 회원국이어야 되고요. 뭐 당연한 거겠죠. 두 번째, 양어 대상 품목이어야 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 FTA 체결됐으니까 관세 다 빵 아니야? 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품목이 양어 대상 품목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원칙적으로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와야 됩니다. 그러면 저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어떻게 직접 오지? 운송 목적으로 환적하는 건 괜찮은데요. 여러분들 해수장 가실 때 환승하시죠? 그렇게 환적하는 건 괜찮은데 중간에 어디 들려가지고 그 나라에서 좀 놀다 오시거나 하는 거 인정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운송 목적으로, 보관 목적으로만 잠깐 들렸다 오는 것만 가능하고요. 네 번째, 원산지 증명서라고 하는 것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원산지 증명서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그 제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다라는 걸 입증하는 건데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원산지 우리나라 아니야? 가 아닙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개별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우스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가 한국산이 되려면 이게 10,000원이라고 쳐볼게요. 이 10,000원짜리 마우스 포인터에 4,000원 정도의 부가가치를 대한민국에서 생산해라 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이템별로, 소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을 해야 되고요. 또한 수입 통관을 하는 시점에서 FTA 적용 신청을 하여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그냥 뭐 발급해주세요 하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언급했던 개별 물품별 원산지 결정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그 기준에 부합했을 때에만 FTA별로 정해져 있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발급해 줍니다. 예를 들면 관세청이요.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요.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FTA들은 기업이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까 언급하셨던 자율 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절차들인데요. 그냥 뭐 거의 뭐 법에 나와 있는 그냥 교과서적인 절차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준비해서 판정받고 서류 발급받고 보관하는 이런 너무나 당연한 절차인데, 자 이제 해보세요 하면은 이제 솔직히 못하는 부분들이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원산지 판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세 전문가의 조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서울세관도 좋고요, 뭐 저희 오피스도 좋고요, 또는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우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도 해외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런 FTA 관련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서류 보관의 의무나 이런 것들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죠? 복잡합니다. 표만 봐도 복잡하네요. 네.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봐도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틀에 박힌 기준들만 있는 것들은 아니고 이것도 들어가면 또 복잡하거든요. 자,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완전 생산 기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제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그 나라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완전 생산 기준입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환경 제품들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완전 생산 기준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 과일, 뭐 이런 것들은 해당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나오는 실질적 변형 기준이라고 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요. HS 코드 변경 기준이라고 하는 3번 변경 기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일정 부분 부가가치를 발생시켜야 된다고 하는 부가가치 기준. 크게 이 두 가지로 대별되고요. 우리 환경산업은 모두 다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 제품이 국산이 마저 틀려는 지금 언급한 3번 변경 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들이지 우리나라에서 물건 찍어내는 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거 양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급했던 원산지 증명서 발급하는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건별로 발행해야 됩니다. 수출하실 때마다 수출하시는 아이템의 상태별로 발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집진설비 수출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집진설비가 사이즈가 너무 크면 화물을 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쪼개서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집진설비 만드시는 기업인데요. 애석하게도 집진설비의 파츠별로 원산지 증명서를 따로 발행하셔야 됩니다. 물론 집진설비가 통으로 나갔을 때도 역시나 발행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구분이 되어 있고요. 건별로 발행하는 것들이 사실 좀 어려운 게 발행하는 과정에서 늘 세관한테 증명하고 입증해야 되거든요. 아까 첨부서를 이따만큼 보셨죠? 인증수출자라고 하는 것들을 취득하게 되면 동일 품목에 대해서는 한번 인증받으신 다음에 5년 동안 그 혜택이 주어지고요. 아까 언급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에서 지원 프로그램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언급했던 환경산업기술원에서도 그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제반 서류들 준비하는 것부터 인증하는 것까지 다 사용을 하고 다 지원을 무료로 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오신 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한 인증을 안 받으셨다고 하게 되면 꼭 오늘 기회에 잡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내일 개별적으로 연락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뭐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내용들 들어가 있었고요. 부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표인데요. FTA 활용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수출입을 할 때마다 그 나라 국가한테 이제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계시는 거죠. 73% 정도씩 기여하고 계시는 거네요. 국가마다 세율이 참 다르죠. 여기 사업해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사업하시면 분명 돈 버는 것 같은데 연말에 계산해 보면은 돈이 없거든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세금을 다 냈습니다. 저도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뼈 아프더라고요. 텍스에 대한 예측 못 해가지고 프로젝트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가 프로젝트 계산을 할 때 원가나 이런 것들을 미리 재산정해서 이제 파악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우리의 예상 이익률 IRR이라고 하죠. 대략 한 15%라고 가정을 해보죠. 막상 프로젝트가 완공된 다음에 봤더니 마이너스 5%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대개의 경우들은 공정이 늦은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텍스와 관련된 예측을 잘못해서 예상치 못한 텍스가 더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FTA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도 해외 영업에 굉장히 많은 차질을 빚을 것 같고요. 뭐 입찰을 탈락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감수할 수 있겠죠. 전체 산업의 FTA 비율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도 예전에 보니까요, 수출 활용률이 49%였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정도 지나면서 우리 관세청과 여러 가지 기관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75%까지 올라간 거죠. 모든 산업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환경 산업이 조금 느릴 뿐이지 제가 보기엔 한 발짝입니다. 네, 충분히 확대될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뭐 그걸 위해서는 뭐 환경부나 환경산업기술원이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도 팩트겠습니다. 숫자를 조금 대입해 드리죠. 자, 이런 모델 간단하게 잡았습니다. 일본에서 물건을 원재료를 수입해 가지고요,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다시 일본에 수출하는 모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원재료를 이렇게 10억 원에 수입한다고 하게 되면 10억 원을 수입할 때 10억 원이 아니죠. 10억 원 플러스 관세 플러스 부가가치세입니다. 즉, 다 더하게 되면 대략 이제 12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물건을 이제 제조가공해서 중간재를 20억 원에 수출합니다. 역시나 20억 원이 아닙니다. 왜냐면 중국에서 관세도 내야 되고요, 증치세도 내야 됩니다. 계속 가격이 누적되는 거죠. 자, 일본에 25억에 수출한다고 치면 역시나 25억이 아닙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게 25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수입할 때 얼마인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실까요?
관세 2억 원에 부가세 4억 7천, 2억 7천 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제품은 25억이 아니고요.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30억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이 사이에서 우리가 낸 세금이 11억 원입니다. 30억짜리 물건에다가 11억 원이 텍스예요. 이걸 예측 못 하셨다고 하게 되면 어려움이 많겠죠? 시뮬레이션을 대입을 좀 해보죠. 알셉을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하실 때입니다. 참고로 지금 세 나라 모두 다 알셉 체결 국가고요. 수입할 때 관세가 0%였다고 하게 되면 절감되는, 수출할 때 중국에서 관세가 절감되고요. 수입할 때 일본에서 관세가 절감되고요. 또한 여러분들 부가세 다 아시죠? 부가세 맨 마지막에 10 붙이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라고 하는 게 줄어들면 과세 표준이 줄어서 전체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되고요. 이런 식으로 숫자를 대입해보면 원래 11억 원 내야 되는 거에서 6.1억 원으로 텍스가 깎이고요. 가격 텍스 절감 효과들이 이제 대략 45% 정도 되죠. 우리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더한 부분들이고요. 더군다나 알셉이 더 메리트 있는 것들은 원래 FTA는 한중 FTA 이렇게 해서 양자 간의 거래인데 지금은 15개 나라의 국가의 거래이다 보니까 15개 나라에서 생산한 부가가치를 모두 다 합산해 줍니다. 아까 마우스 포인터 10,000원이고요. 4,000원 생산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만 아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알셉 14개국에서 생산한 것들을 애드온 해줍니다. 그 개념입니다. 인증수자는 다시 말씀드리나 꼭 발급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수출하는 리드 타임이 빨라집니다. 원산지점에서 발급하는 것들 그리 쉬운 일 아니거든요. 서류 준비하시다가 날 새는데요. 인증수자 취득하게 되면은 적어도 5년 동안은 세관에 대한 심사나 이런 부분들 생략이 되고요. 알셉은 더더욱 파워풀하게 원산지 증명서를 기업 자율적으로 생산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경제학의 수치를 더해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본 거고요. 저희의 타겟팅은 80%입니다. 왜냐하면 타 산업의 FTA 활용 비율이 80%니까요. 제가 두 가지의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수출액 수입액을 기준으로 아까 보신 수치 있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알셉 활용률을 80%일 때, 60%일 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예요. 자, 보시면 수출할 때 우리가 알셉 활용률이 만약에 60%였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내야 되는 텍스를 절감하는 거. 아마 알셉 상당국에 내는 텍스겠죠? 수출할 때는 관세 안 붙습니다. 자, 그 금액만 보게 되면은 3.28억 불이고요. 얼마입니까? 억불하니까 감이 안 오죠? 엄청 큰 돈이죠. 자, 가격 인증력 확보 효과로 대략 5.84%고요. 80%가 되게 되면 더 드라마틱해지죠. 당연히 이차 함수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9.6%니까 대략 한 10% 정도의 가격 경쟁력 확보 효과가 생깁니다. 이 룸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업은 여러분들 제품에 대한 원가를, 판매가를 낮추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거는 기업의 선택이고요. 다만 활용했을 때 기준입니다. 자, 수입할 때가 더 크죠. 왜 그럴까요? 당연한 논리인데 우리나라에서 납부해야 되는 텍스가 낮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수입 FTA 활용률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래 내시고 계시던 세금들을 덜 내시는 거가 되는 거죠. 네, 이런 효과들을 이제 14개 국가랑 교육을 할 때 수치로서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요. 또한 이 조치들은 1년에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아니고 5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즉 1년에 얼마라고 하게 되면 그냥 산술적으로는 나누기 5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적지 않죠? 수출에서 연 1억 불 이상, 수입에서 연 1억 불 이상, 이런 거시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해석하기도 정말 전문가 영역이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기업에 대한 그런 현황이나 이런 얼마만큼의 경쟁력 절감 효과가 있는지 꼭 테스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일한 툴로서 자료로서 대체할 건데요. 이렇게 뭐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뭐 말레이시아나 또는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에 대한 것들을 좀 써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국가별로 이 원가 절감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크고 작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교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원가 절감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죠. 왜 그럴까요? 싱가포르는 원래 관세가 없습니다. 그러니 없는 거죠. 개념 이해하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준비를 좀 해보았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기가 분명히 맞지만 그런데 뭐 계속 어려운 건 아니고요. 언젠가 턴어라운드 할 것이고 이럴 때가 우리 기업의 체력을 조금 키울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잘 해두셔서 나중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또 상대방 바이어가 너희 뭐 원산지면서 발급은 가능하지? 라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기업의 이익도 높이고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오피스를 포함한 오늘 발표하실 여러 전문가분들의 이제 그 제도에서 이런 부분들 지원이 가능하겠고요.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료로 지원하니까 적극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네,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